자, 에너지 밀도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는 단위 무게나 부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지의 기전력과 1몰의 전지 반응에 대한 이론적 에너지를 우리가 엡실론 t다라고 한다면은 이 엡실론 t는 그 전지의 기전력 곱하기 여긴 전지의 기전력이죠. 곱하기 얘는 패러데이 상수. 자, 패러데이 상수. 자, 패러데이 상수는 96500 쿨롱인데 96500 쿨롱인데 얘의 경우에는 전 1몰이에요. 40%몰인데 얘네가 지금 1몰이라고 하기 때문에 1몰당 전하량을 우리가 패러데이 컨스턴트로 96500 쿨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량 곱하기 기전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에너지 밀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그렇게 구하고 전지의 방전 속도의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방전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전지 전압은 평형 전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전 속도의 경우에는 전지가 이제 방전 속도 단위 시간당 방전 전류가 증가한다는 게 방전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압이 평형 전압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몇 볼트다라고 한 2볼트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전 전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얘네가 뭐 2볼트가 아니라 뭐 1.8볼트, 1.7볼트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점점 그 떨어지게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출력은 우리가 파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단위 시간당 생산 가능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움직이든지 뭐로 움직이는데 그 필요한 에너지가 있죠.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초당 한 무슨 뭐 1000줄이 나오는 것과 1초당 1줄이 나오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내가 1초당 1000줄이 나오지만은 이 1000줄을 뭐 그 한 10초 정도밖에 유지를 못한다 설사 하더라도 그러면 10초 정도 하면은 결국엔 총 에너지가 10,000줄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그렇게 확 공급을 해서 뭔가 이렇게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똑같이 10,000줄이 있는데 10,000초 동안 10,000줄이에요. 그럼 1초에 1줄이 되겠죠? 1초에 1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갑자기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켜야 된다. 그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 에너지가 얘네가 아무리 그 에너지가 이제 뭐 10,000줄을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10,000줄을 공급하는 것과 얘네들을 이제 그 길게 해서 10,000줄을 공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지의 출력의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주어진 전압에서 얼마나 큰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지가 척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출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류 곱하기 전지 전압을 우리가 보통 출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서 용량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전압을 가지고 어딨지? 용량 곱하기 전압. 자, 에너지 밀도. 자,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용량 곱하기 전압을 가지고 보통 에너지를 따지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달리 지금 얘 같은 경우 쿨롱이죠. 전하량 곱하기 전압을 가지고 에너지를 따지는데 얘는 그 단위 시간당 쿨롬이죠. 여기 보세요. (1A)다라고 이야기하면 1A 곱하기 1세컨드 1A 곱하기 1세컨드의 경우에는 1쿨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A다라고 한다면은 단위 시간당 쿨롬이 되겠죠.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 뭐다? 그 전류가 되겠다. 단위 시간당
전하량. 그러니까 똑같은 전하량이 얘 같은 경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 곱하기 그 전하죠. 그 전하량 곱하기 그 얘네들의 볼테지를 곱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곱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나눠주는 게 뭐다? 출력, 파워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온 확산 속도 및 전기 전도도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전지의 특성을 이야기해 보면은 자, 충방전 특성과 그 얘네들의 수명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은 사이클 라이프가 있어요. 사이클 라이프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충전이랑 방전을 한단 말이에요. 충전과 방전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번 충전 방전, 얘네들 한번 충전 방전을 하는데 몇 번까지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전지의 충방전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충방전 수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2차 전지의 수명은 어떻게 정하냐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얼만큼 오랫동안 충방전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2차 전지의 수명을 결정할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수명은 이 충방전 과정에서 양극과 음극이 결국에는 가장 그 좌우가 되는 게 뭐냐? 구조 안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안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충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오랫동안 충방전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페이딩을 하게 됩니다. 페이딩. 시간에 따라서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충방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페이딩을 하게 돼서 얘네들이 결국엔 뭐다? 더 이상 충전도 못하고 방전도 못해서 전지로서의 그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태에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그 충방전 수명이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방전 수명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네들 충방전 수명은 용량 유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용량 유지율이 뭐냐면은 보세요. C1분의 Cn이 뭐냐면은 여기서 얘는 초기 용량. 얘는 N 사이클에서의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기 용량분의 N 사이클에서의 용량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고 할게요. 100%라고 한다면은 N 사이클에서의 용량이 1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네의 용량 유지율을 보통 그 캐패시티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캐패시티 리텐션 얘네들은 90%의 용량 유지율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상대적인 용량 감소는 뭐 하냐라고 한다면은 처음 대비해서 얘네가 델타 값이 얼마냐, 델타 C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처음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100 빼기 나중에 얼마다? 90이면은 100분의 10이니까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량 감소율이 되는데 용량 감소율은 결국에 뭐냐? 1 빼기 그 용량 유지율이 얘네들의 용량 감소율이 되겠다. 용량 유지율이 결국엔 얘네들의 용량 감소율이 되겠다. 됐습니까? 예. 얘네들이 결국에는 1 빼기 용량 유지율이 용량 감소율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방전 곡선이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얘네들에 의해서 얘네가 지금 그 방전함에 의해서 어떠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만히 두었을 때 어떠한 방전 곡선을 나타내느냐를 가지고 얘네들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자, 방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정 전류, 일정 출력, 일정 외부 저항에서 얘네들을 이제 방전
방전을 했을 때 얘네들이 전지 전압, 전류, 출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다음 방전 시간, 용량, 리튬 이온 점유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방전 거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지 전압과 종지 전압이 있는데요. 정지 전압이 아니라 종지 전압이에요. 자, 전지 전압의 경우에는 부하가 연결이 돼 있을 때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부하가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 때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부하가 연결이 됐을 때는 우리가 개방 회로 전압,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이야기하고, 부하가 연결이 됐을, 얘네들은 이제 오픈 서킷이죠. 얘네들은 클로즈 서킷이고, 자, 개방 회로 전압을 우리가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하고, 작동 전압을 오퍼레이팅 볼티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오픈 서킷 볼티지를 알 수가 있고,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오퍼레이팅 볼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지 전압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방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의 전압,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지 전압. 얘네가 이제 끝날 때의 전압을 우리가 종지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전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전 곡선. 자, 방전 곡선의 경우에는 보세요. 얘네들이 반응 형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방전 곡선의 곡선 형태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곡선 1의 경우에는 얘네가 전류 인가에 따라서 전압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방전 용량이 전압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전지 반응에 의해서 전지 전압이 변화가 거의 없다. 얘네들이 쭉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플래토 영역처럼 거의 전지 전압의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선 이제 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구나. 자, 두 번째는 1번 형태의 방전 곡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번 형태 전지 내 반응 메커니즘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반응 메커니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여기 평탄 영역이 두 개 있죠. 평탄 영역에서 보통 우리가 리액션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리액션이 일어나는 영역이 두 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데 두 개의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얘네가 뭔가 새로운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네들이 지금 기울기가 얘는 이렇게 일정하고 그래도 얘도 일정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 같은 경우 대부분 뭐냐면은 여기에서 점점 전압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전압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결국엔 뭐가 변한다? 자, 일정 전류에서 전압이 바뀐다. 뭔다? 결국에는 내부에서 V는 IR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저항이 바뀐다. 또는 뭔가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조성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방전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알만드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셀 볼테이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nRT 그다음에 나누기 F 그다음 ln 1-y분의 y. 자, y는 뭡니까? 리튬이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율. 그다음에 ky 값의 경우에는 삽입된 리튬 이온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한 전압의 영향.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보정 파라메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얘네들의 결국에 뭘 정할 수 있다? 볼티지를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볼티지를 방전 곡선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곡선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이온 확산 속도, 상전이 결정 구조, 성분, 분리막, 입자 크기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이러한 기울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밀도에 따른 방전 곡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전 곡선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얘는 그 전류 밀도,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 그 전류를 얼만큼 흘려주느냐를 가지고 이제 전류 밀도를 정할 수 있는데 전류 밀도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0.5, 그다음 1.25 암페어, 뭐 2.5 암페어 해가지고 전류 밀도를 점점 높여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높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류 밀도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네가 전류 밀도가 높아지면은 얘네들이 그게 낮아진다고 했죠. 여기 어디 있지? 전류 밀도가 여기 있죠. 단위 전지의 전지 속도라고 하면서 전류 방전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형 전압에서 벗어나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전류 밀도에 따라서 이 평형 전압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내부 저항이 더해지는 상태가 되어서 얘네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얘네가 커런트 덴시티가 방전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내부 저항 IR 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과전압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다. 얘네들이 아주 전류 밀도가 낮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작동 전압과 방전 전압이 이론적인, 소위 말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평형 전압과 용량을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만약 전류 밀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경사도가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은 전지 용량도 감소하고 종지 전압까지, 이제 끝나는 전압까지 방전할 때 얘네들이 전지 용량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굉장히 빨리 전기 화학 셀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과적인 거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전류, 뭐 전압, 그 다음에 뭐 시간, 전하량 이런 것들의 팩터를 우리가 얘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전극제를 사용을 하든지 간에, 음극을 뭘 사용하든지 간에, 양극을 뭘 사용하든지 간에 얘네들의 행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패턴, 이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낮아졌을 때는 뭔가 내부 저항이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전류 밀도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 사실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얘네들의 전기화학적인 고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기화학적 저장 장치, 그 리튬이온 그 전지의 산화 환원 동안 전기 반응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